속보, 난리난 중국. 한국은 버려진 러시아 항공모함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비밀이 밝혀졌을 때 일본이 뒤집힌 이유. 화재 등 잇따른 불의의 사고로 작업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 제도. 함이 예정대로 2022년 자국 해군 함대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러시아 통합조선공사 USC 사장은 전날 이뤄진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라흐마노프 사장은 화재가 아드미랄 쿠르네초프의 수리 기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면서 항모를 러시아 북해함대에 계획대로 2022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으로 최대 3억 5천만 루블, 한화 55억 6천만 원가량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옛 소련 시절인 1985년 진수돼 1990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이다. 길이 305m, 폭 72m로 59,000T급인 이 항모는 러시아 북해함대에 소속돼 있다가 2017년 9월부터 엔진, 이착륙 장치, 전자장비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수리에 들어갔다. 당시 USC는 북해함대에 2022년 항모를 인도할 예정이었다가 뜻하지 않은 두 차례의 사고를 겪으면서 항모 복구 비용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리가 진행되던 선박수리 공장에서 부양식 플로팅 도크 이 침몰하면서 항모가 일부 손상되는가 하면 2개월 뒤에는 용접 수리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리 근로자와 수병 등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 러시아 항공모함에 사고가 잦은 이유. 러시아 항모 함재기 잇따른 착륙 사고. 시리아 인근 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에서 발진했던 함재기 수호의 수-33일 지중해에 추락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5일 밝혔다. Su-33 함재기는 시리아 상공에 임무를 마치고 항모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레스팅 와이어 항모 갑판에 착륙하는 함재기의 후크를 붙잡아 착륙 거리를 줄이는 데 이용되는 밧줄가 끊어지면서 갑판을 벗어나 해상에 떨어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해 구조팀에 의해 바다에서 인양된 뒤 항모로 이송됐으며 건강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른 함재기들은 예정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11월 14일에는 다른 함재기 미그 이국K가 시리아 공습작전에 나섰다가 기술적 문제로 회항을 결정하고 항모로 돌아와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한 바 있다. 러시아 온라인 매체인 가제타에 따르면 당시 함재기의 착륙을 지원하는 4개의 작함 케이블, 어레스터 케이블스 중 1개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MIG-29K가 주위 상공을 맴돌다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모라기보다는 항공순양함.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걸까? 항모가 취역한 지 26년이 지나 노후화됐고 착함 체계가 구식이라는 점이 문제지만 갑판의 활주로가 짧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미국의 항공모함은 배수량이 10만 톤 정도로 갑판의 활주로 길이가 370m 정도인데 비해 쿠즈네초프는 만재 배수량이 6만 톤으로 활주로 길이는 280m 정도이다. 활주로가 짧으면 함재기의 이착륙 간 안전 문제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쿠즈네초프함은 함재기 이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모 앞부분을 최대 경사 14도의 스키 점프대로 설계했다. 미국 항모는 원자로를 돌리면서 얻어진 수증기를 이용한 스팀 카타펄트 항모의 비행기 발사 장치를 사용한다. 소련도 냉전 시절 카타펄트 개발에 성공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최초 원자력 항공모함인 울리야노브스크 개발이 예산 문제 등으로 취소되면서 쿠즈네초프 항모
원자로가 아닌 증기 터빈 장착의 스키 점프대가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쿠즈네초프는 항모라기보다는 항공순양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체 무장이 많다. 당초 함재기와 호위함 없이도 대항에서 생존하도록 수상함 이상의 무장을 갖추도록 설계한 함선이라 192발이 대공미사일과 256발이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그러다 보니 경납고나 갑판 등이 더욱 좁아졌다고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함재기 조종사들의 착륙 노하우, 경험 부족 등이 꼽힌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연구소 부소장은 쿠즈네초프함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항공모함을 운용하던 초기에는 함재기 조종사들이 항모 갑판에 착륙할 때 실수가 잦았다. 경험이 부족하면 착함시 사고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항모 설계가 조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예브세예프 부소장은 쿠즈네초프는 순수한 항모가 아니라 항공순양함이라 갑판이 좁다. 갑판이 클수록 좀 더 안정적인 착함 체계를 제공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쿠즈네초프함이 구형 항공기, 즉 속력이 낮고 아날로그 방식에는 맞는데 신형 항공기에는 잘 맞지 않아 현대적인 첨단 해상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이착륙 장치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조기 퇴역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당장 대체 전력이 없고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의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 해군에서 퇴역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시리아 군사작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의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군은 시리아 군사작전을 통해서 많은 단점을 노출했다고 최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실토한 바 있다고 한다. 아날로그 군에서 첨단 디지털 군대로의 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군대로 변화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가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 군사 전문가는 말했다. 참, 한국도 세계 최강 항공모함 가질 수 있나? 상, 밀리터리 동서남북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적 경쟁 특히 항공모함 보유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는 모두 예외 없이 국가 전력으로서 항모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터키도 경항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상위권 국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유하려 들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왜 필요한지. 최근 우리 정부의 경항모 도입 추진을 계기로 각국의 항모 전력화 경쟁을 짚어본다. 지구촌 최강의 전력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2017년 11월 한미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전단은 짙푸른 파도를 뚫고 동해 NLL 노던 리미트 라인 북방 한계선 가까이 북상한다. 공중에는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와 F-18 슈퍼호넷 편대가 떠 있고 이지스 구축함과 근접 방공 구축함, 수중에는 핵잠수함 등의 호위를 받는다. 축구장 3배 넓이 갑판엔 F-18 슈퍼호넷,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가 즐비하다. 갑판의 착함로엔 F-18 슈퍼호넷이 빠르게 내려선다. 갑판에 내려앉는 충격과 동시에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려 채어 순간 탄력있게 멈춰선다. 이 함로엔 F-18 슈퍼호넷이 굉음과 함께 엔진 풀파워로 이륙 대기한다. 이때 갑판의 온도는 1000까지 올라간다. 엔진에서 뿜어내는 굉음과 강한 열 폭풍, 매캐한 연기와 수증기가 뒤섞인다. 그 사이로 노란색 조끼의 갑판 통제사가 분주히 오간다. 헬멧에 달린 통신 포트로 관제탑과 통신을 주고받으며 힘찬 수신호로 전투기 파일로트에게 이륙 신호를 보낸다. 캐터펄트 라인을 따라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슈퍼호넷 전투기는 정확히 그 위를 100여 미터 달려 3초 만에 하늘로 솟구친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사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넘어 지구촌 안보가 출렁이는 상황이었다. 이때 안보 전문가와 모든 언론들은 다투어 USS 존 C. 스테니스 호 CVN-74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 한반도 파견 소식을 알렸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인식되는 항모의 강력한 현시효과 프레젠스 이펙트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영국에 이어 패권국의 지위로 세계 주도국가가 되었다. 이후 국가위상과 경제력 모두에서 강국 및 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 배경에는 그에 걸맞은 군사적 전력이 있었다. 미국은 현재 항공모함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캐터펄트식 항공모함 11척, 최신 포드급 1척, 과 헬리콥터 및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이 9척, 최신 미국급 2척으로 전 세계의 해군 전력을 모두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게다가 지금도 첨단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41년 일본의 항모전단에 의한 진주만 피습을 계기로 참전과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게 된다. 강대한 국력을 항공모함 건조 및 우수한 함재기 개발에 쏟아부어 2차 대전 후기에는 에식스급 디젤 항공모함을 줄줄이 뽑아내 일본을 역관광 보낸다. 당시 완성된 미 항모 24척 중 17척이 태평양전쟁 기간 중에 취역했다. 이후 미국은 2차 대전 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양극체제를 이끌었고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국가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항모 전략 자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미국은 군사전력을 바탕으로 지구촌을 이끌며 안전자산으로 간주하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 현재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항공모함 보유국 유형과 확보 조건. 항모의 보유국의 유형과 확보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제 수준이 높고 임무 소요도 명확하여 항모 전력이 국가 지위와 균형을 이루어 항모 운용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경우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항모 보유가 군사적 임무 소요 해결의 핵심 전력일 뿐만 아니라 부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케 해준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다. 반대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항모 보유를 주저한다면 국가 전력의 미비로 국가 이익 유지와 안보 측면에서 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는 항모 확보가 가능하지만 임무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져 지속 운용이 제한되지만 항모 보유 자체가 국가 지위와 이익을 보장하는 기능적 효과는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항모 전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최소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이다. 세 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 빈국에 속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안보 위협과 임무 소요가 많은 국가이다. 불충분한 경제 여건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노후 항모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항모 탑재 항공전력도 제대로 구성할 수 없고 결국 작전 효과 하락과 국가 경제 하락으로 지속적 운용이 제한받는다. 항모 보유가 경제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가져와 오히려 균형적 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뚜렷한 임무 소요나 전략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이다. 경제가 빈약하고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태국과 브라질이 이에 해당한다. 항공모함 보유 급속 강화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의 항모. 중국은 군사 굴기를 선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추가로 3형 1척을 진수, 전력화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CSIS는 위성사진을 찍는 미 벤처업체 플래닛 러브스가 올 6월 촬영한 위성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캐터펄트를 갖춘 이 항모의 길이가 미 뉴욕의 초고층 빌딩인 크라이슬러 빌딩 높이 319m와 맞먹는다고 보고 있다.